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상영하기 전에 지난주 상영 소식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AS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제 부정선거 항의 시위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랬죠. 이때 대통령이 사임하고 야권의 수장인 사드리 좌파로프 애국자당 당수가 총리 대행이 됐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예. 그래서 좌파로프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방송했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사임 의사만 밝히고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 그 대통령은 며칠 후인 15일에 자리에서 내려왔고 네. 그제서야 이제 좌파로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방송을 마치자마자 맞다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빨리 다음 주에 수정해드려야지 그러고 아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임주리 기자 이야기가 예언이 된 셈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면은 네. 임주리 기자가 시킨 대로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키르기스탄 분들도 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네. 뉴스하이킥을. 어쨌든 뭐 AS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상영 소식으로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상영 소식의 제목은요. 지난 봄보다 심각하다. 유럽 코로나 어쩌나. 아,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유럽 곳곳에서 뭐 코로나 상황이 지난 3월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 겨울 되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예. 유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나라는 잘 통제했다라고 평가를 받던 곳이 독일이었는데 네. 독일마저도 연일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저녁에 네. 식당, 술집 문을 닫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졌고 이제 통행 금지도 이제 시켰어요. 다른 나라들도 오호. 마찬가지 지침들을 내리고 있고요. 예. 네. 지금 프랑스 얘기 말씀하시니까 확 떠오르는 게 그 끔찍했던 파리 근교에서의 역사 교사 네. 참수 살해 사건. 너무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도 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웠는데요. 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프랑스 파리에서 한 교사가 길거리에서 목이 잘려서 살해당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 이제 언론의 자유를 가르친다면서 이슬람교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잡지 만평을 보여줬다가 이제 몇몇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신상이 네. 노출되면서 이런 범죄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네. 프랑스 현지 상황은 내일 현지 연결해가지고요. 네. 자세하게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이번 소식의 제목은요. 흥미진진 미국 대선 이것만은 알고 보자. 드디어 숙제를 해오셨군요. 네. 숙제 검사 시간인데요. 제가 그동안 임주리 네. 기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 대선 특집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도대체 이제 2주 남았나요? 네, 그 정도 2주 남았죠? 남았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돼가나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또 자세히 여쭤보고요. 지금까지의 지지율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아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추격전이 정말 필사적입니다. 정말요? 네, 뭐 저희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활동하지 못했던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네. 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를 해야 되니까 예. 정말 코로나에 걸렸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열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과시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경합주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정말 좁혀지고 있고요. 네. 2016년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앞섰지만 결국은 패배한 이 힐러리의 악몽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네, 그러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경합주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정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합주라는 이야기 뭐 뉴스에서 간혹 듣기도 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 선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 네. 아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중간에 아이고 다른 일 할 일 있었지 바쁘지 너무 복잡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임주리 기자께 숙제를 드렸잖아요. 네. 도대체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나 네. 이제 네. 때가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미국 대선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게 간접 선거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직선이 아니고. 네, 어허. 이제 아마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들으실 때 실제 유권자들의 표는 더 많이 받았는데 선거인단 수에 밀렸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떨어졌답니다. 음흠.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유권자표 많이 받았다며. 예.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미국 선거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선일이라고 알고 있는 11월 3일은요. 네. 2주 후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고요. 예. 미국 유권자들은 이날 선거에서는 후보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후보 찍을게. 이렇게 약속한 선거인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이 12월 14일 진짜 대통령 선거에서 예. 자기가 지지를 약속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죠. 아니 네. 글쎄요. 이게 미국이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가장 앞선 부분이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우리처럼 직선하면 제일 뽑으면 되지. 좋지 네. 않아요? 왜 그러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다들 알다시피 이주민이 세운 나라잖아요. 네.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각 지역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연방. 네, 예. 연방이죠. 예. 그래서 여러 주가 힘을 합쳤으니까 처음 헌법을 만들 당시에 이게 한 1787년인데요. 한 예. 200년 전이죠. 이때는 각 주가 서로 존중하면서 헌법을 만들어야 내분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각 주가 서로 존중하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직선제를 한다면 네. 인구가 적은 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렇죠. 땅도 작고 인구가 네. 적은 작은 주에서는 가만 보니까 저렇게 큰 주에서는 인구가 많은데 저들이 인구수로 밀어붙이면 우리 주에서는 대통령 우리 맘대로 못 뽑게 생겼네. 완전 그 쟤네한테 목소리가 안 들린다. 네, 쟤네한테 완전 작은 밀리게 주는. 생겼네.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주에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엔 채택된 게 각 주의 대표자. 즉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자 이런 의견이 채택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주라고 해도 선거인단이 최소 3명은 보장이 되고요. 어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캐스팅 보트도 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작은 주들이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 네. 보트라는 게 다들 아시긴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6명이 있다 그러면 3대 3으로 나뉘면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7명 홀수일 경우 한 명이 3대 3일 때 네.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니까 그렇죠. 그 한 명은 비록 표가 하나일지 모르지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힘, 그게 캐스팅 보트잖아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작은 주 입장에선 그래 뭐 내가 선거인단이 작아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작은 주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네. 그 당시 미국의 헌법을 만든 헌법 위반자들은 군주제는 반대하면서도 그 인민 다수, 대중의 통제는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아. 그래서 엘리트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본 게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사실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당연히 상당수가 노예 소유주였고요. 노예제가 실시되던 네, 때였죠, 들어있었고, 그 당시에. 네, 예, 당연히 예. 헌법 만든 사람들은 엘리트였을 거고요. 네. 무엇보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주변 뭐 유럽 나라들은 왕이 지배하던 그랬죠. 그런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떤 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아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어떤 시대의 한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법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하. 네. 그러면 이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사람, 선거인이라고 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헌법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달리 네, 뭐 엘리트로 구성된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각 주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나 군인은 안 되고요. 공무원군인 제외 공무원. 정치적 네. 중립성 때문에. 네네. 아하. 군인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대신에 주로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뽑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는 바이든 뽑을게요라고 약속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뽑힙니다. 예. 그래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를 해서 선거인단 수가 정해지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55명, 네. 알래스카는 뭐 3명 이런 식이에요. 아하.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고요. 네. 이제 이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 후보가 이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인구 비례에 맞춰서 선거인단을 뽑으면
결과적으로 유권자 뜻이 잘 반영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 예.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인구 비례를 뽑으면 유권자 뜻 반영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나갑니다. 뭐죠? 바로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아바 노래인데. 맞습니다. 네. 네, 이 말 그대로 예.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보면요. 캘리포니아주가 아까 제가 선거인단 55명이라고 55명.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한 민주당 득표율이 한 70%가 나오고 네. 공화당 득표율이 30%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주 선거인단 55명 중에서 한 16명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한 나머지는 30, 민주당이 예, 확보하는 9명. 거야. 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데 그렇게 안 되나요? 승자 독식 제도를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어허. 55명 우리 주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네. 55명 선거인단 다 민주당 거. 전체다. 네.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서 어떤 당이 이기냐 이걸로 그게 그 중요한 주에 거예요. 배정된 모든 선거인단을 다 싹쓸이 해가는 거군요. 네. 우리 주는 공화당 찍은 사람이 한 명 더 많네. 우리 주는 선거인단 100명 다 공화당 거. 이런 와.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예. 그럼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인단을 다 싹쓸이 하니까 여기서 공화당을 찍은 유권자의 의사는 0%로 무시되는 반영됩니다. 거네요. 네, 완전히 묻히게 되는 거죠. 네. 거참 희한하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그 비례성은 떨어지지만 재미는 있겠네요. 네, 너무 뭔가 스릴이. 스포츠 방식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선거인단 제도가 실시되게 된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또 그럼 왜 또 승자 독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인단 제도가 시작된 게 각 주가 대표를 내보내서 대통령을 뽑는 것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각 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려면 아하. 주 내부의 의견이 일단 통일돼야겠죠. 나 뉴욕주야. 근데 우리 주에서는 민주당 2명이고 공화당 1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의 목소리가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네요. 네. 별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 주의 목소리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 주가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기 위해서는 의견을 통일해야 되는데 아하. 그 의견 통일이 말하자면 승자 독식인 겁니다. 특히나 작은 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만 캐스팅 보트 역할도 좀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역시 이 모든 게 미국이 연방제 국가다. 이 점을 이해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 선거인이 어떤 사람이냐. 네. 나 이 후보 찍을게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가능하긴 한 건가요? 가능하긴 약속해놓고서? 하겠죠. 근데 오. 승자 독식제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 한 주의 선거인단이 모두 같은 당원으로 통일이 되잖아요. 아하. 우리 주는 55명 선거인단이 다 민주당 찍기로 했어. 근데 네. 갑자기 한 명이 공화당을 변절을 해. 찍으면 누구야? 진짜 스파이 나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이 되네. 네, 정말 이런 이제 반란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승자 독식제가 좀 실시됐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뭔가 네. 좀 이유가 있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또 재미있게 짜여진 것 같은 이 제도가 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오랜만에. 조금 제가 말이 빠른 편이지만 네. 좀 집중을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을 만약에 A주랑 B주 두 개 주로 구성된 나라라고 일단 치자고요. 가정을 했을 때 예. A주에 12명이 살아요. 그럼 네. 이제 인구 비례를 따져가지고 선거인단을 그래 A주는 12명 사니까 너네 선거인단 3명. 3명. 네, 예. 3명 하고 B주에는 20명이 살아요. 너네는 좀 많으니까 그래 인구 비례를 따져서 너네 선거인단은 5명 이렇게 정해줬단 말이죠. 네. 근데 A주에서 이 12명이 사는 A주에서 8명이 공화당을 찍고 4명이 민주당을 찍으면 선거인단 3명은 어떤 당이 가져갈까요? 공화당이 다 그렇죠. 예. 공화당이 싹쓸이합니다. 예, 그렇죠. 비례해서 2대1로 나눠가는 게 아니죠. 예. 옆에 B주에서 20명이 산다고 했죠. 예. 근데 여긴 선거인단 5명이고요. 근데 여기서 선거를 했는데 9명이 공화당을 찍고 네. 11명이 민주당을 찍었다. 그러면 여기 선거인단 5명은 어느 당이 가져갈까요? 민주당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A주와 B주 선거인단을 합쳐야 미국 대통령 뽑히잖아요. 그렇죠. A주와 B주 선거인단 결과만 봤을 때
공화당 선거인단은 3명이고 그렇죠. 민주당 선거인단은 5명이니까 민주당이 이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네, 되겠죠. 당연하게.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을 한번 어떤 투표를 던졌는지 보면 네. 일반 시민들 중에서 공화당을 찍은 사람은 A주에서 아까 8명이었고 8명. B주에서 9명이었으니까 17명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을 찍은 사람은 아까 A주에서 4명이었고 B주에서 11명밖에 안 됐으니까 15명이에요. 거꾸로 되네요. 그렇죠. 공화당을 찍은 사람이 더 많은데 어허. 선거인단 수로 보니까 이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유권자의 뜻을 결론적으로는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 매번 여론조사에서 네. 막 뭐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결과를 놓고 봤더니 아니더라 거꾸로 됐더라.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문제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50개 중에서 48개 주가 예. 이 승자 독식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2개 주에서는 뭐 이렇게 비례적으로 좀 더 민주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실제로도 이렇게 전체 유권자 투표 수는 예를 들어 공화당이 이겼는데 네. 당선은 민주당이 되고 혹은 네, 그 네. 반대로 반대로. 되고 이게 실제로 이런 예도 있나요? 실제로 5번이나 그랬는데요. 5번이나. 예, 예. 지난 2016년에 예. 힐러리가 유권자표는 더 얻었는데 맞다,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졌습니다. 이런 맞다. 뉴스 되게 예.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이 경합주, 즉 민주당을 찍을지 공화당을 찍을지 매번 그 찍는 데가 바뀌어요. 그런 주들 뭐 지금은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런 데가 꼽히는데요. 예. 그런 데에서 정말 막 선거운동을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집토끼로 분류된 주들은 소외를 당해서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은 어떤 당이 대체적으로 분포가 있잖아요. 하지만 네. 그게 전체 유권자표가 반영되니까 그런 네.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예. 미국은 그렇게 뭐 공화당이 주로 그 이기는 주가 있고 민주당이 이기는 주가 있는데 네. 어떤 주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그 주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하. 자,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네.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편 네. 투표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뭐 어쩌고 네. 문제 있고 하는데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편 투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에서 예. 우편 투표를 이제 좀 이게 더 좋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계속 우편 투표는 부정 투표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거 부정 투표라고 그런 하고 문제가 있는 있군요. 거고요. 요거 조금 예.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기회가 다 된다면 돼서. 다음 자, 주에. 그러면 네, 우리 네. 영화로 보는 그 네. 세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영화를 봐야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묘미를 좀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2008년에 나온 스윙보트란 영화가 있는데 네. 이 미국은 하도 제도가 복잡해서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딱 한 남자 주인공의 표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짓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아하. 코미디 영화인데 아하. 이걸 보면 이 한 사람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뭐 사실 우리가 봐도 재밌는 영화고요. 네. 그래서 요 영화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꼭 봐야 되겠어요 이번 주말에. 자 이제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인데요. 이번 네.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네.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당신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엔 정말. 예, 우명미님, 네. 임주리 기자님 목소리가 저를 집중하게 만드네요. 정말 그렇죠. 박춘엽님, 트럼프 떨어지면 백악관에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던데요. 그러게 이게 걱정이죠. 5158님, 궁금했던 미 선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풀리네요. 숙제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제 검사 결과는요.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주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